오늘 시청자 웅아비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웅아비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귀신 보는 친구 스키다시와 일본 집에서 실제로 겪은 일인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웅아비님.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봬요. 네, 오랜만이에요, 돌빈. 잘 지내셨나요? 네, 항상 뭐 똑같죠, 뭐. 잘 지내셔야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음, 오늘 이야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키다시가 제 일본인 친구예요. 네네. 그 초등학교 때부터 친해졌던 친구인데, 영안이 있는 친구고, 실제로 그 스키다시 부모님들께서도 약간 그런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같이 여행 가서 벌어졌던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시참을 했었잖아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스키다시가 가고시마 지역에 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한창 20살 때 약간 자연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을 조금 솔직히 많이 무서워하는데 지금은 네. 그 당시에는 약간 풀네음이나 약간 녹음진 경치 같은 거 그런 거 약간 보면서 여유를 즐기는 그런 게 로망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참. 예. 네. 당시에 한국도 되게 좋은 곳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스키다시 생각도 나고 해서 가고시마를 갔어요. 거기도 경치가 막 녹음진 곳이 되게 많아요. 나름 네네. 괜찮거든요, 거기도. 경치도 한적하고 그냥 가서 스키다시 그냥 놀리면서 또 담배나 피고 오자 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뭔가 딱 하려고 계획을 짜고 간 여행은 아니었고 네. 말 그대로 그냥 간 거죠. 아시는 것처럼 제가 상당히 스키다시 아버님을 되게 꺼려 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왜 꺼려 하냐면 약간 그런 연가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저랑 좀 상성이 안 맞기 때문에 네. 제가 조금 꺼려하는 편이죠. 그래서 갔을 때 스키다시 집에서는 머물지 않고 제가 거기에 괜찮은 료칸을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그냥 할 것도 없고 편하게 갔다 오자 했는데 막상 가니까 스키다시도 뭐 이제 영혼도 하나 없이 저를 맞이하고 예. 이미 저 보자마자 이제 지쳐있는 표정이에요. 벌써부터 지겨운 거예요. 서로가 이제 네네. 너무 많이 보니까. 그래서 피차 마찬가지긴 한데 저희가 만나서 놀면 또 대화를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그럼 뭐하러 만나요? 그냥 그저 옆에 있는 거죠. 그냥 있는 거죠. 같이. 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심심한 거예요. 갔는데 경치도 보다 보니까 그냥 경치고 동네도 돌아다녀 보니까 그냥 동네고 밥 먹으면 그냥 맛있고 그냥 좋다 맛있다 좋네 이런 여행의 연속이니까 너무 심심해서 제가 스키다시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한국에 스키다시가 놀러 올 때 제 친구들을 조금 알잖아요. 아무래도 그쵸. 같이 예. 놀고 하고 예. 그랬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스키다시 친구는 본 적이 없거든요. 오, 예. 그때까지. 오, 예. 그래서 거기 가고시마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지역 비하하는 건 아니니까. 네. 지역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 여기서 뭐 하고 사냐 이랬어요 제가. 예. 네, 친구는 없냐 여기에? 이러니까 집에 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뭐 너 친구가 없을 리가 없지 않냐.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쯤엔 도쿄 올라가서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많지만 그 지역에 예. 남아있는 친구들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소개 좀 해줘라. 친구 좀 보고 좀 친해지고 싶다. 그래도 뭐 새로운 친구면 재미있지 않겠냐 하니까 친구가 하나 있기는 한데 이러면서 말 뒤끝을 약간 흐리더라고요. 네네. 근데 스키다시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말을 흘릴 때는 뭔가 있어요 항상.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친구 성격을 아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저는 뭔가 네. 있나 보다. 네, 그쪽 관련된 일은 아니더라도 뭔가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뭔지는 몰라도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엄청 졸랐어요. 소개해달라고. 만나서 같이 놀자고 끈덕지게 보자. 조르니까 네,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전화를 하는데 뭐라 막 제가 일본어는 잘 못하니까 네네. 뭐라 막 하면서 끊고 나서 그러면은 통화를 했는데 내 친구들 집에 한번 놀러 가볼래? 이러는 거예요. 스키다시가. 예. 그래서 그래 가자 하고 친구 집으로 갔어요. 스키다시 친구네 집도 스키다시네 동네예요. 가까워요. 예. 제가 스키다시 아버님 싫어하잖아요.
마주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근데 다행히 마주치지는 않고 그 친구네 집에 갔는데 2층 집이었어요. 네. 지금 뒤에 배경처럼 다르긴 한데 비슷비슷한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네. 그냥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2층 집이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렇게 고급지지도 않은 그냥 2층 집이었는데 벨 누르기 전에 스키다 씨가 저한테 언급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당시에. 네. 뭐였냐면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는 거를. 예. 태도 자체가 너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 희한할 정도로 조심스러워 하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은 뭐 어려운 자리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 혼자 있다고 그랬거든요. 혼자 있다면서 그렇게 쪼그리가 돼 있냐. 편하게 가면 되지. 가서 무슨 난리 피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벨을 누르니까 그 친구가 문을 열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조금 막연해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네네.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약간 느낌이. 아, 뭔 깨림직하구나. 약간 막연하고 깨림직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뭐가 보이고 들리지는 않았는데 집도 그렇다고 어둡고 막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네네. 근데도 약간 공간성 공포라고 해야 되나? 공간에 대한 공포? 네. 그런 비슷한 느낌이 오길래 약간 집 자체 분위기가 좀 푹 가라앉은 느낌이 드니까 네네. 제가 스키다시 눈치를 살짝 봤어요, 당시에. 스키다시가 웬만한 일에는 반응이 없는 친구예요. 되게 반응이 없어요, 모든 일에. 네. 놀라거나 막 뭐 그런 게 없는 친구인데 표정에서 약간 초조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있어요, 얘가.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여기 지금 놀러 온 이 집이 스키다 씨한테 이 친구가 맞나? 싶은 거예요, 제가. 예, 예. 솔직한 말로 그 당시에는 맞았나? 이 생각을 했어요, 어린 이 친구한테. 뭐 크게 먼지털이 한번 당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친구 관계일 리는 없잖아요, 이게 당연히. 직감적으로 그 느낌이 와서 들어가서 소파에 앉은 다음에 그 친구를 봤어요. 네네. 그 친구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 다마고치 할까요? 다마고치? 고치? 네, 다마고치라고 할게요. 네. 걔가 예. 한국어를 걔를 못하니까 저도 일본어를 그 어느 정도만 알아듣지 유창하게 하는 편은 아니라서 네. 거의 그 일본인들끼리 대화를 하게 되면은 거의 반 이상은 못 알아들어요, 제가. 네.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반대편에 그 친구가 앉아있고 스키다시랑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소파에 앉아있는데 그 친구가 뭐라 막 하는 거예요, 네네. 스키다시한테. 근데 그 뉘앙스는 알아듣잖아요, 사람. 네. 다정한 뉘앙스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근데 스키다시는 계속 듣고만 있고 그러는데 갑자기 문득 주방에 가서 음료수도 가져오고 음료수 대접은 또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고 있다가 스키다시 눈치를 제가 계속 보는데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얗게 질렸다가 이렇게 당황하는 게 살짝 보이는 거예요. 네네. 안달보다 못하는 자세 있잖아요. 약간 불안정한 거, 사람이. 네. 눈동자 자꾸 흔들리고. 제가 그 일본인 친구를 계속 보는데 그 친구가 말하는 표정이나 제스처가 괜히 거슬리는 거예요, 제가. 네. 속된 말로 좀 띠꺼웠어요, 첫인상이. 스키다시가 일단 제 친구니까 이거 가만히 보니까 전형적인 가불 관계인 거예요. 오? 예. 얘네가 의리 스키다시인 거예요, 이게. 예. 느껴지잖아요, 그게. 그래서 기분이 별로 썩 좋지만은 않죠, 당연히. 제가 뭐 할 것도 없으니까 2층 집이니까 그 제스처로 손가락으로 위층 가리키면서 올라가고 싶다, 예. 이게 봐도 되냐, 이런 제스처를 취하니까 그 다마고치라는 친구가 가도 된다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계단을 올라가서 저는 뒤따라가는 상태였는데 스키다시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계단 올라가면서 그 다마고치라는 친구가 제 앞에서 스키다시를 이렇게 살짝 보는데, 네.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뭐 괜찮냐 이런 표정? 약간 오. 뭐 돼? 허가를 구하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런 표정을 짓길래 일단은 뭐 스키다시를 쳐다보니까 제가 스키다시를 같이 봤어요. 근데 스키다시 보니까 되게 껄끄러운 표정이에요, 딱 보기에도. 그래서 제가 지그시 잠깐 동안 스키다시를 보니까 저를 그냥 따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셋이 같이 올라갔어요. 계단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2층을 보니까 약간 복도형의 2층인데 네. 복도 끝에 작은 방이 하나가 있고 그 반대편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방 쪽을 제가 딱 바라보면 계단 올라가서 네네. 어떤 한 공간에서 스피커 같은 거 틀면은 그 스피커 쪽으로 제가 귀를 기울이면은 그 소리가 잘 들리는데 방 문을 닫거나 아니면은 귀가 그쪽으로 향하지 않게 되면 차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귀가 완벽히 그쪽으로 가 있어야 더 제일 잘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복도 따라서 그 끝에 있는 방을 보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자글자글 소리가 들려요, 또. 근데 그쪽을 안 보고 화장실 쪽을 보게 되면은 안 들려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저 올라가서 좌우를 고개를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신기하니까. 네.
이렇게 시야에 따라서 소리가 차음이 될 수가 있나? 일직선 복도인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멍하니 고개를 좌우 왔다 갔다 거리는데 아 희한하다 이러고 있는데 정막하니까 제가 정신이 들어서 뒤에 있는 다마고치 얼굴을 봤어요. 뒤돌아서. 예. 근데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고. 뭐야, 예. 근데 걔 웃는 표정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뻐드렁니가 되게 심해서 되게 뽑고 싶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스키다시가 그런 와중에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멍하니 애가. 느낌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다마고치가 그러고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네네. 지가 먼저. 네.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제 스키다시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방으로 가자 하면서 제 척추 쪽 있죠. 예. 등어리 쪽을 이렇게 살짝 툭 밀었어요, 저를. 네네. 근데 그 찰나에 방문 앞에서 어린 남자의 정도 키 정도 되는 약간 카메라 찍듯이 번쩍하고 보이는 거예요, 또. 예. 잔상 같은 게 진짜 찰나적으로 보였어.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 방을 왜 들어가요, 제가 미쳤다고. 그렇지. 예. 그냥, 예, 스키다시 손목 잡고 그냥 그 집에서 나왔어요, 바로. 네네. 스키다시 데리고 나오는데 이제 걸어서 나오니까 뒤쪽으로 그 친구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2층 집이. 데리고 가다가 집을 봤더니 2층에 있는 방 있잖아요, 창문이 예. 있는데 저희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보고 있는데 그 창문이 낮아가지고 그 친구는 한 명치 정도까지만 보였었어요. 네네. 근데 그 옆 창틀 아래쪽으로 머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머리가요? 네, 머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키 작은 네. 아이가 있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머리만 보였겠죠. 보통은 제가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바로 고개를 돌리잖아요. 네. 웬만하면은 보기 싫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불쾌한 상태였어요. 기분이. 네네. 느낌이 오잖아요. 스키다시한테는 좋지 않은 게. 그러니까 불쾌해가지고 원래는 고개 돌려야 되는데 그냥 제가 계속 봤어요. 그냥. 네. 창가 쪽에서 쳐다보고 있는 걔네를 봤어요. 봤는데 보고 있다 보니까 그 키 작은 아이가 옆으로 싹 하고 없어지더라고요. 옆으로 와. 이동하듯이. 예.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그때 당시에도 유추였는데 스키다시가 원래 친구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네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따돌림도 많이 당하고 그래가지고 유추가 되는 거죠. 네. 괴롭힘을 당하고 있구나 쟤네한테. 스키다시 성격이 저는 되게 막대하거든요. 저는 되게 쉽게 대해요. 욕도 네네. 막 하고 니까 싶게 막 이런 말도 하면서 그러는데 다른 데 가서는 애가 되게 소심해요. 네. 이상하네. 되게 주눅 들어있고 예, 제가 편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르칸을 일단 스키다시를 데려가서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네네. 내가 봤으면 당연히 얜 봤겠죠. 뭐냐 아까 그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말을 안 해요. 애가 뚱해가지고. 아이고, 답답하게 얘기하지. 결국에는 말을 천천히 하는데 대강은 저도 알고 있었는데 어릴 때 스키다시가 조금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 네. 친구도 없고 그 중에서 어떤 한 두 친구들이 자신을 되게 많이 괴롭혔더라 이거예요. 네. 때리고 막 괴롭히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그랬는데 그 둘이 단짝이었대요. 괴롭히던 애들이. 네네. 속된 말로 일진 애들이죠. 일진 애들 두 명이 같이 다니는데 둘이 같이 가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죽었대요. 예. 교통사고로. 예. 그 장면을 그 다마고치가 봤대요. 같이 가고 있었으니까. 네. 그 뒤로 스키다시 말로는 내가 알기로는 그 친구가 다마고치 옆에 쭉 있었다. 그 뒤로. 네. 그런데도 걔 혼자서도 자신을 계속 괴롭혀 왔대요. 학교 다닐 때. 그러면은 안 만나면 되지. 뭐하러 만나냐. 이런데 거기가 동네가 좁다 보니까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 죽은 영가가 불쌍하게 여겨지고 안 좋게만은 생각은 안 했는데 네. 다마고치가 이간질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스키다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런 끼가 있잖아요, 애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애가 착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였지만 그게 눈에 밟히니까 안타깝게 보고 있어서 그렇게 나쁜 사이는 아니었는데 얘가 이간질을 한 거예요. 영가랑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서. 와, 예. 이런 경우도 있네. 예, 자기가 접촉을 시도를 몇 번 했대요. 여태까지 그 영가가 된 친구한테. 예, 예. 근데 처음에는 대화가 됐더라 이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걔가 이간질을 하고 나서 걔가 자기랑 대화를 안 한대요. 예. 그런 상황이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듣고 사실 저도 뭐 학교 다니다 보면은 잠깐 동안 누구나 따돌림을 당할 때는 일시적으로 있잖아요. 네네. 누구나 따돌림을 당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안 좋죠. 그 마음이 동조가 되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제가 만약에 한국이라면 걔를 어떻게 할 방법이 많을 텐데 네네. 여기는 일본이잖아요.
제가 그냥 한국 가면 끝인 거예요. 맞아요. 예. 이거는 계속 이어질 테고. 그때도 어렸을 때고 하니까 제가 스키다시한테 말을 했어요. 다마고치를 한번 부르라, 밖으로. 오, 예. 집에서 만나면 안 될 것 같다, 걔를. 제가 겁이 나가지고 집에서 찾아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또. 예, 예. 그래서 밖으로 부르라고 그랬어요. 스키다시는 또 제 성격 아니까, 또 어렸을 때고 하니까 괜히 막 그러지 마라 막 이러면서 하지 마라 이러는데, 네네. 아, 그런 거 안 한다. 그냥 뭐 대화 좀 나눠보려고 한번 불러라 계속 하니까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동네에서 만났거든. 저기서 오는 거예요, 뻐드렁니가. 뻐드렁니가 멀리서도, 좋다. 예. 뻐드렁니가 보이는데 예. 멀리서도 보여요. 그 뻐드렁니가 하도 크게 나가지고. 와, 예. 그래가지고 보는데 또 마음 추스리고 있다가 그 얼굴 보니까 또 열이 받더라고요. 예. 뻐드렁니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 얼굴이 되게 열받게 생겼어요, 일단 얼굴 자체가. 그래서 짜증도 나고. 그리고 스키다시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예. 화가 나죠. 여긴 일본이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반면에 네. 일본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되게 위험성 있는 발언인데 그냥 때리고 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어, 그때는 솔직히. 네네. 그래서 와가지고 어차피 대화는 안 되니까 네. 제가 로우킥을 엄청 때렸어요. 그래요? 얼굴은 차마 못 때리겠고. 그냥? 그냥 와가지고 재수없어가지고. 어릴 때니까 20살 때예요, 20살 때. 그래서 예. 한참 그럴 때니까 때리니까 스키다시가 안 말려요. 예. 보고 있어요. 근데 뭐 그 때리는 것도 이렇게 몇 대 때리다 보면 사람이 상당히 지쳐요. 그것도 체력 소모가 엄청나서. 근데 맞고만 있어요? 그냥 맞고 뭐 일본어로 쫑알쫑알 대요. 기억은 안 나는데 뭐라고 하나 쫑알쫑알 대는데 그냥 때렸어요. 그냥 뭐 예. 그래 뭐 예. 해라 이러면서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한테. 네네.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이렇게 괴롭힘을 그런 쪽으로 당하면은 아빠한테 왜 말을 안 했나 싶은 거예요, 저는. 예. 근데 제가 스키다시 성격은 아니까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이에요, 애가.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말했죠. 그 스키다시 아빠한테 잃는다고. 일본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말을 했어요, 제가. 네. 그랬더니 그냥 쭈뼛쭈뼛 하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네네. 가고 나서 스키다시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창피해했어요, 저한테. 네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거를 들키기 싫었던 거예요.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놀면은 막 서로 투닥투닥하고 욕하고 맨날 그런 친구인데, 조금 약한 모습을 처음 봐가지고 예. 그때부터 조금 스키다시를 좀 많이 챙겨줬죠, 제가. 그러니까 원래는 좀 답답한 친구의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오늘로써 뭔가 스키다시 그분의 뭔가 안타까움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강해요. 저한테는 되게 강하고, 저를 우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강하고, 그리고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네네. 한국 와서도 되게 제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그래가지고, 안 그럴 줄 말수는 알았는데. 한국에서도 없지만 한국에서도 말수는 없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되게 잘 어울렸거든요. 그 막상 가니까 그런 일을 겪게 되니까, 제가 한번 경험을 하니까 좀 불쌍하더라고요, 친구인데도. 예. 근데 또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삶을 새로 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그렇죠.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조금 마음이 새로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가고시마 계속 있지 말고, 여기 있는 애들 다 도쿄 올라가서 뭐 알바하고 막 그러고 싶어하는 애들 천진데 너는 왜 여기 계속 머물러 있냐. 네. 근데 자기는 그냥 가고시마가 좋대요. 뭐 어떡하겠어요. 고향 뭐 그런 개념이겠죠 뭐. 본인이 뭐 떠나기 싫다고 하니까 강제로 그럴 수도 없고 하니까. 네네. 네. 그 뻐드렁이 너무 웃겨가지고 아우 참 자꾸 생각이 나네. 그 웃는 모습 있죠. 그 뻐드렁이 픽 해가지고 핑 하면서 웃는 모습.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되게 피부도 되게 하얗고 말랐었어. 그래서 뭐 그런 일, 오늘 좀 무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네. 뭐 전에 스키다시 이야기도 했었고, 앞으로도 뭐 스키다시라는 일은 상당히 많으니까, 스키다시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서 무섭진 않았지만 간단히 이야기해 봤습니다. 너무 잘해주셨고 그 뭐냐 네.
어쨌든 귀신 이야기가 앞으로 많을 거예요. 그분이랑 겪었던 일도 많을 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오늘 네. 안 거는 귀신과 사람의 사이에서 이간질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안 거거든요, 사실. 그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예. 이간질이 되려면은 이간질을 당하는 사람이나 영가들이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일단 조건이. 그쵸? 그래야지 이간질이 되겠죠. 그렇죠. 보통은 그런 구도가 안 나오죠. 쉽게는. 아, 그치. 뭐 일반인들이 할 수는 있는 네.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귀신과 사람을 이간질을 시킨다는 것 자체의 그 표현을 처음 들어본 거라서, 저도 처음이었어요. 이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뭉아비님께서 또 일본 친구, 친한 친구 분이시잖아요. 스키다시 네. 친구분과 그리고 이제 뻐드렁니 다마고치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팩트는 그 뻐드렁니 다마고치 친구분이 좀 이상한 친구였다. 그 스키다시 친구분이었지만 아무리 친구여도 뭔가 이상했다 느낌이. 그 뻐드렁니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귀신과 그 친구 사이를 이간질을 시킨다는 표현을 처음 들어봤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일본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어떤 사연이 있을지 또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